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선 이거부터. 자, 오늘 문제 한번 볼까요? 일단. 자, 1번에 공유자 중 1인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킨 경우에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다른 공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좋은 거죠. 사라져야 될 권리를 사라지지 않게 하니까. 그럼 좋은 효과는 같이 받아야 되겠죠. 그럼 소멸시효는 전체 공유자를 위해서 완성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O. 2번. 건축자재를 매도한 자 이렇게 했으니까 매도니까 사고 판 거죠. 그럼 이 건축자재 매매대금은 건축자재 대금 채권은 이건 매매대금이지 공사대금이 아니죠. 매매대금은 동시행 항변권으로 보내야 되지 유치권 안 놓는다고 했죠. 자, 그래서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3번에 동일한 토지 위에 수개의 지역권이 하나의 토지에 하나의 지역권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수개의 지역권이 중첩적으로 성립할 수 있고 시효취득도 가능하죠. 다만 통행지역권 시효취득할 때는 요역지 소유자가 통로개설해야 되죠. 그럼 불법 점유자는 소유자가 아니니까 시효취득할 수가 없죠. 자, 맞습니다. 4. 유치권을 행사하는 거하고 채권을 행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니까 유치물을 유치해서 반환하지 않는 것은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지 돈 달라고 소리치는 건 아니죠. 그럼 피담보 채권의 행사가 되는 건 아니니까 그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는다.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틀렸습니다. 자, 5번에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자, 이렇게 저당권하고 전세권, 저당권하고 지상권, 저당권하고 전입신고된 임차인 이렇게 사용수익하는 자와 또는 경매에서 남한테 물건 팔 수 있는 담보물권자와의 관계가 나오면 첫 시간에 강의했죠. 항상 1번 저당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누가 경매 신청했는지도 묻지 말고 1번 저당 뒤에 있으면 소멸하는 것이고 경락이 되면 1번 저당 앞에 위치하면 소멸하지 않죠. 그럼 전세권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저당권이 설정됐으면 1번 저당 앞에 있나요? 뒤에 있나요? 1번 저당 앞에 있죠. 그럼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죠. 틀렸습니다. 자,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한 경우 그럼 매매가 성립했으니까 매매 대금 주기 전까지는 못 나가겠다고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죠. 단 돈 받기까지 부지를 계속 사용한 부당이득은 반환하라고 했죠. 대가는 반환해야 되니까. 맞습니다. 전전세권자가 전전세금 반환 지체를 이유로 경매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원래 원전세권 설정자도 원전세금을 안 내주고 있고 그 원전세권자도 그래서 전전세금을 안 내주고 있는 양쪽이 지체하라고 했죠. 맞죠? 자, 8번. 수급인이 재료의 주요 부분을 공급하고 일이 완성됐으면 그럼 이건 이렇게 지어진 집은 수급인 거죠. 그럼 자기가 자기 물건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유치권 성립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9번에 매수 청구권은 정상적으로 계약이 종료돼야만 매수 청구할 수 있지 중간에 월세 못 내서 쫓겨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죠.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자, 원전세권자는 전전세 하지 않았더라면 면할 수 있었을 불가항력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진다. 맞죠? 10번은 O. 명신답부터 먼저 할 건데 조금 열어주실래요? 뒤에 조금만 열어주실래요? 깜깜한데. 자, 이제 642페이지에 이 실명법입니다. 자, 이 부동산 실명법이 가장 첫 번째 이제 명의신탁이죠.
자, 642페이지 보면 자기가 실제 그 부동산의 소유자면서 다른 사람한테 그 부동산을 넘겨놓고 등기는 넘겨놓고 내부적으로는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그런 걸 명의신탁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명의신탁이란 읽어보면 신탁자하고 수탁자 간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면서 목적물을 관리 수익하고 등기부 등 공부상의 소유 명의만을 수탁자로 해두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런 부동산에 대한 명의신탁은 실명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래서 1번에 내려가니까 명의신탁은 금지되고 2번 명의신탁은 무효라고 되어 있죠. 그럼 실제 소유자하고 등기가 일치해야 되는데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한테 가 있으면 실제 소유자하고 등기가 불일치하죠. 이렇게 불일치하면 이런 명의신탁은 무효고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민법에는 처벌하는 법규가 없어요. 그래서 처벌하는 법규를 하려면 민법이 아닌 특별법을 만들 수밖에 없어서 이렇게 이제 앞으로는 불일치하면 처벌하겠다는 건데, 그런데 실제 소유자와 등기가 불일치해도 처벌하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명의신탁이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되는 예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종중에서 문중에서 종손 앞으로 등기를 넘겨놓을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종중 또는 배우자, 그럼 이 남편이 와이프한테 옮겨놓든지 이런 경우, 그 다음 문중에서 종손한테 옮겨놓는 경우는 아직도 인정을 한다는 것. 그럼 원래는 무효인데 전체가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인정되는 부분도 있죠. 그게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 648페이지에 그 유효한 명의신탁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원래 명의신탁이 무효가 돼야 되는데 무효가 되지 않는 경우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종중 외의 자, 예컨대 종손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등기한 경우 3번은 뭐 굳이 그렇게 몰라도 좋고요. 자, 요 두 개가 대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럼 종중이나 배우자 간에서는 아직도 명의신탁이 허용되나요? 그럼 이렇게 허용될 때, 유효로서 허용이 될 때는 이제 어떤 법률 관계가 되느냐 하면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될 때, 이때는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허용될 때. 그럼 양자간 명의신탁이라고 부르고 갑이 신탁자, 을이 수탁자, 병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3자. 그럼 이 신탁자를 문중이라고 치고 이 을은 종손일 수 있죠. 그럼 이 임야 등기가 을 앞으로 넘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종중 배우자 간에는 아직도 명의신탁이 유효가 되죠. 그럼 이제 이럴 때 유효가 될 때는 편의상 신탁자하고 수탁자 간의 관계를 우리는 자기들끼리의 내부 관계라고 하고 수탁자와 제3자와의 관계를 우리는 외부 관계라고 합니다. 내부 관계 또는 대내적 관계, 외부 관계 또는 대외적 관계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이 내부 관계에서는 신탁자를 소유자로 취급한다는 것. 근데 외부 관계에서는 등기된 수탁자를 소유자로 취급한다는 것. 그럼 자기들끼리 관계에서는 외관을 중시한다, 진실을 중시한다.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든 말든 실제 소유자는 갑이란 거죠. 그럼 자기들끼리의 관계에서는 진실을 중시하고 제3자가 볼 때는 등기된 을이 소유자로 보이죠. 그럼 외부 관계에서는 등기를 중시한다는 것. 이게 명의신탁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나오는. 그럼 자, 이제 누가 소유자인지만 착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시험 나올 수 있는 갖가지 판례, 문장을 다 뽑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선 자, 이 수탁자가 등기를 받고 점유할 수도 있죠. 네, 을이 볼 때는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과 을 사이에서 누가 소유자다? 그럼 신탁자가 소유자니까 이 수탁자의 점유는, 이 을의 점유는 을은
문중 땅을 관리하다가 문중에서 요구만 하면 돌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그럼 이 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다, 타주점유다? 타주점유죠. 그럼 이 을이 제 앞으로 10년간 점유하고 10년간 등기를 하고 그 점유에 있어서 선의무과실이 됐든가 말았든가 결론은 등기부 취득시효 할 수 있다 없다? 없지. 등기부 취득시효 하려면 자주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갑이 소유자니까 을의 점유는 타주 점유가 될 수밖에 없고 타주가 점유가 되면 취득시효는 할 수 없죠. 이렇게 연결됐단 말이에요. 첫 번째 논리. 자, 그 다음에 병이 볼 때는 누가 소유자다? 그럼 병이 볼 때는 을이 소유자니까 이 내가 을한테서 저 임야를 사버리면 사고 등기를 받아버리면 나는 정상적인 소유자한테서 소유권을 이어받은 겁니까? 그럼 이 병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지금 병이 갑과 을이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를 묻지 않아도 어차피 소유권을 승계받았죠. 그럼 이 병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됩니까? 그럼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죠. 이제 이걸 조금만 깊이 들어가주면 자, 이 보호받는 제3자는 누가하고 계약해야 된다? 반드시 수탁자와 계약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탁자와 계약해야 되지. 만약에 계약은 갑하고 하고 갑하고 계약하고 등기는 을한테서 가서 받을 수 있죠. 갑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한테서 이 임야를 사라. 내가 지금 내 앞으로 등기 안 해놓고 다른 사람 명의로 옮겨놨다. 그래서 내하고 계약만 해주면 등기는 을하고 가서 해결하도록 해줄게. 이렇게 계약할 수 있죠. 그럼 실제로 계약은 신탁자하고 하고 등기만 수탁자한테서 받을 수 있죠. 이자는 보호받는 제3자가 아니다. 무조건 보호받으려면 수탁자하고 계약 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보호받는 제3자는. 그럼 우리가 원래 부동산은 무권리에서는 권리가 탄생할 수 없는데 그래도 보호되는 몇 가지가 있다고 했죠. 그게 허위 표시도 있고 비진위 표시도 있고 차고 사기 강박, 계약 해제, 표현들이 가등기 담보 명의신탁. 해표 가명했죠. 그때 마지막 명의요 명의신탁이란 말이에요. 그럼 명의신탁은 제3자는 선악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까? 이렇게 을을 소유자로 취급해 주니까 병은 자연스럽게 뽑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결됐다. 자, 세 번째. 자, 을이 자, 그 임야 위에다가 을이 건물을 신축했단 말이에요. 그럼 임야 위에다가 을이 건물을 신축해 버리면 건물은 누구 겁니까? 그럼 나중에 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임야를 그만 돌려주라. 등기는 말소해라. 토지는 돌려주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건물은 철거하고 가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을이 토지는 당신 거니까 내가 돌려주는데 건물은 한때나마 토지하고 건물이 동일한 소유자로 있다가 매매 등의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를 달리하게 생겼으니까 나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이 건물은 철거 못한다. 할 수 있을까요? 자, 보자는 거. 자, 이 갑과 을 사이에서는 등기에 관계없이 토지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거다? 갑 겁니까? 건물은? 그럼 한 번도 을토지 을건물이 돼본 적이 없어. 민법이든 관습법이든 법정이상권이 나오려면 설정 당시든 처분 당시든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던 적이 있어야 됩니까? 근데 여기는 갑토지 을건물이지 등기는 을한테 돼 있어도 을토지 을건물이 돼본 적이 없죠. 자,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못하죠. 누가 소유자인지가 정확하게 잡혀야 돼요. 그래야 이런 판례들이 하나도 어렵지 않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우습게 다가와. 자, 그런데 이 을이 건물을 병한테 이제 건물을 팔 수 있다 없다? 팔 수 있죠. 건물 팔고 등기 넘길 수 있죠.
이 병이 볼 때는 토지 소유자가 누구였다? 건물은. 그럼 병이 볼 때는 얼토지 얼건물로 있다가 매매 등의 원인으로 토지 소유자는 갑으로 건물 소유자는 내로 바뀌었나요? 그럼 이 병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나는 철거 못한다지. 이건 시험 나온 적이 없어. 어려웠어. 여러분 시험은 맨날 이거. 자, 어른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취득 못하죠? 이게 시험에 나왔지. 한 번 더 나간 건 나오도 안 해. 사법시험하고 중개사의 차이는 이거거든요. 한 발짝 더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덜 들어가면 중개사고 더 들어가면 사법시험이고. 그 차이. 다른 영역이 나오는 게 아니라 깊어지느냐 깊어지지 않느냐. 자, 이제 세 개 해결. 그 다음 네 번째. A가 을의 채권자입니다. 그럼 수탁자의 채권자죠. 누구한테 돈 빌려줬나요? 을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을이 돈을 안 갚으면 을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임야에 자기 돈 받기 위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을한테 빌려주고 을한테 돈 못 받으면 을의 재산 집행해야 되겠죠. 자, 5번. 자, B는 갑의 채권자입니다. 그럼 신탁자의 채권자죠. 이 B는 처음부터 갑과 을이 명의신탁을 해서 넘겨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B는. 그래서 갑한테 돈을 빌려준 거라고. 갑이 재산이 있지 뭐 을이 재산이 있겠나 싶었어. 자, 그랬다가 갑이 돈을 안 갚으면 B는 그 임야 거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 있겠냐는 거. 자, B가 볼 때 누가 소유자다? 예? 갑이다 을이다? 을. B가 진실을 알든 모르든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의신탁은 진실에 관계없이 갑과 을 사이에는 누구를 소유자로 취급한다? 갑과 을 사이에서는, 을과 제3자 사이에서는 무조건 을. 그럼 B도 제3자죠? 그럼 제3자가 진실을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무조건 소유자는 누구로 취급된다? 그럼 갑한테 돈을 빌려줬으면 갑의 재산에 들어가야 되지 을의 재산에 들어가면 안 되죠? 그럼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대신에 갑은 을한테 땅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럼 땅이 갑한테 돌아오기만 돌아오면 B는 갑한테는 갈 수 있나요? 그럼 B가 갑의 권리를 대위에서 갑한테 돌아오게끔 하면 안 될까요? 자, 이렇게 직접은 못 갔죠?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왜요? 대위는 할 수 있다. 뭔지 몰라도. 자, 2달 동안 배워서 끈진 거라고는 이거 하는데 뭔지 몰라도 대위가 나오면 뒤에는 할 수 있다. 끝이죠? 대위 할 수 있다. 자, 6번에 C가 불법 점유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임야에다가 불법으로 축사를 지어 놓은 자라. 자, 갑이 요즘 산을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싶어서 산에 한 바퀴 뺑 돌아보고 있는데 누가 허락도 없이 불법 축사를 지어 놨죠. 그럼 여러분이 갑이면 아니 남의 땅에 허락 없이 뭐하냐, 산이 엉망이 돼 있네, 나가라 빨리, 이렇게 갑이 직접 그거 축사 철거하고 나가라고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자, C가 볼 때는 누가 소유자다? 그럼 갑이 내 땅에서 나가라고 했으면 C가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뭔데? 니도 제3자면 참견하지 마. 그럼 C가 볼 때는 을이 소유자니까 을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면 되지만 제3자는 참견하지 말아죠. 그럼 직접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없죠. 여러분이 갑이면 실제 소유자다 아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축사를 지어서 쓰는 자한테서 네가 뭔데라는 소리를 들었죠. 기분 좋을까요? 그럼 니 여 딱 있어. 나 을 찾아 데리고 올게 하겠죠. 을 데리고 와야 되겠죠. 을이 바빠서 못 가겠다고 하면 갑은 을의 권리를 대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그럼 직접 방해 제거는 못해도 을은 방해 제거 할 수 있었으니까 그걸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왜요? 그 대위는 할 수 있다 끝이라고.
이게 양자간 명의신탁 하나의 테마입니다. 자, 요만큼 우선 보러 갑니다. 자, 648페이지 최고 밑에 허용되는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내부관계에서는 여전히 신탁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으나 외부관계에서는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인정된다. 저렇게 칠판에 있죠. 갑과 을 사이에서는 갑이, 을과 제3자 사이에서는 을이. 자, 1.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한다. 맞죠? 자, 그까지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그럼 신탁자가 지금 소유자 누구다? 갑과 을 사이에서. 갑과 을 사이에서 소유자는 갑이죠. 등기는 누가 앞에 되어 있나요? 그럼 실체관계와 등기가 일치합니까? 불일치합니까? 그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서 하는 등기는 형태가 이전으로 되어 있던, 실제로는 말소니까 물권이다 채권이다. 우리 말소 들어가면 물권, 이전 들어가면 채권. 근데 신탁자가 수탁자에 대해서 하는 등기 청구권은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하죠. 그럼 이건 이전이라도 실제로는 진정명의 회복이거든요. 그럼 물권이다 채권이다. 불일치한 물권이죠. 그럼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채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만 소채무용, 물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죠. 그렇게 2번이 나와야 된다고.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 자, 3번. 자, 명의신탁에 의해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은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시효취득할 수 없다 있습니까? 자, 4번. 갑 종중이 자신의 토지를 적법하게 을에게 명의신탁했는데 을이 그 지상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중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X토지의 등기 명의가 갑으로 환원되면 을은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 취득할 수 없다. 왜? 한 번도 을 토지가 돼본 적이 없죠. 자, 2번. 대외적 관계에서는 수탁자가 소유권을 가진다. 따라서 수탁자로부터 제3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신탁계약의 해지 여부, 그리고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않고 제3자는 적법하게 선악을 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까? 뒤로 넘어갑니다. 자, 제3자인 C가 그 재산에서 불법으로 축사를 지어서 점유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으면 신탁자인 갑은 소유권에 기해서 직접 방해 배제를 청구할 수는 없고 수탁자를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있습니까? 이게 양자간 명의신탁. 그럼 명의신탁이 유효일 때는 갑과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서는 누구를 소유자로 볼 거냐? 수탁자와 제3자 사이에서는 누구를 소유자로 볼 거냐? 이게 명확하게 잡혀야 각종 판례 해결이 되죠. 이렇게 하나. 자, 이제 두 번째. 계약명의신탁으로 갑니다. 자, 645페이지. 645페이지에 3절 계약명의신탁이 있고 2절에 3자간 명의신탁이 있죠. 한꺼번에 같이 봅니다. 자, 갑이라는 신탁자가 있고, 자, 을이라는 수탁자가 있고, 자, 병이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단 말이에요. 갑이 을한테 이야기하기를 내가 니한테 돈을 줄 테니까 가서 병의 토지를 좀 사서 맡아서 한 3년만 관리해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갑과 을 사이에 계약을 했는데 이 계약의 내용이 다른 사람의 토지를 사서 자기 것도 아닌데 명의만 받아서 관리하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 명의신탁이란 말이에요. 갑과 을 계약했다 안 했다? 계약했죠. 명의 받아서 관리하기로 계약했죠. 그럼 이 계약 명의신탁은 갑과 을 사이에서 있었던 계약 명의신탁은 유효다 무효다? 자, 아까 종중 배우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소유자와 실체 소유자와 등기가 불일치하는 것은 100% 무효. 명의신탁 무효라고 했죠? 무효. 자, 그럼
갑과 을이 종중이나 배우자였다면 유효가 될 수도 있겠지.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무효. 그럼 실제 토지 사러 간 사람은 을이다, 갑이다. 그럼 을이 병하고 계약을 하겠죠. 이 토지 매매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이 매매 계약은 100% 유효. 계약은. 그런데 병한테서 이제 을에게로 등기가 넘어가나요? 이 등기가 넘어가야 물권 변동이 되죠. 계약만 한다고 해서 소유권 넘어오진 않잖아요. 소유권 넘어가려면 처분행위가 있어야 되죠. 요 넘어가는 요 등기, 즉 물권 변동은 우리 실명법이 병의 선의 악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물권 변동은 즉 소유권이 병에서 을로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는 만약에 이 병이 물주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계약할 수 있죠. 그럼 이건 유효란 말이에요. 그럼 보죠. 이 물권 변동이 유효면 계약은 처음부터 유효가 아니다. 을과 병의 계약은 유효죠. 지금 물권 변동이 유효란 이야기는 등기도 유효란 이야기죠. 그럼 합의하고 등기 둘 다 있다 없다? 그럼 소유자 누구다? 을. 소유자는 을로 넘어왔잖아. 이제 병에서 을로 넘어온 계약도 유효고 등기도 유효니까 소유권 을한테 넘어왔죠. 그럼 소유자가 을이라면 병이 을에게 내가 소유자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말소 등기 청구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소유자가 을이라면서요. 지금 소유자가 을이라면 병이 을한테 내 거니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당연히 없어야 되죠. 자, 그런데 만약에 병이 이 물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할 수 있죠. 을은 바지 사장에 불과하다. 이걸 알고 계약했다면 물권 변동을 무효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계약은 유효인데 등기가 무효가 되어버렸죠.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가 없죠. 그럼 등기는 비록 을한테 넘어왔지만 소유자는 물권 변동은 무효니까 소유자 누구다? 병. 그럼 소유자가 병인데 등기가 을 앞에 돼 있으면 병은 내가 소유자인데 왜 네가 등기를 가있냐고 지우라고 할 수 있다 없다?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게 다예요 이게. 자, 이제 여기서 살만 조금 더 보셔볼까요? 자, 을한테로 어쨌든 등기가 넘어왔나요? 그럼 제3자가 볼 때는 누가 소유자처럼 보인다. 그럼 을한테서 이어받은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됩니까? 아까 명의신탁에서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했죠? 그대로 따라오면 되고. 자, 갑과 을의 명의신탁은 무효입니까? 그럼 갑이 나중에 을한테 3년 동안 관리한다고 수고했다. 이제 그만 토지를 돌려달라고 하겠죠. 그렇게 갑이 을한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 있다 없다? 을은 응해야 된다, 응할 필요가 없다?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를 갑이 하면 들어줘야 됩니까?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겁니까? 왜 등기 청구를 그럼 들어줄 필요가 없을까요?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갑과 을은 약속한 적이 없어.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겁니다. 그럼 갑은 을한테 토지를 나한테 넘기라고 할 수 없죠. 대신에 이 명의신탁이 무효 맞죠? 그럼 갑이 을한테 그런데 니 내 돈 갖고 토지 사오지 않았냐. 계약이 무효면 돌려주고 돌려받는 논리는 있죠. 그럼 내 돈 내놔.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그 토지를 샀던 매수자금 내놔.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이거는 있지. 그럼 돈 달라고 청구할 수는 있어도 등기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자, 이 갑은 을한테 돈을 맡기고 돈을 다시 돌려달라고 할 수는 있단 말이에요. 근데 토지는 달라고 할 수 없죠. 갑은 손해봤다 안 봤다? 예? 어떤 손해봤나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토지는 달라고 못해도 지가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면 별 손해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실명법은
실제 소유자하고 등기를 불일치시키면 손해를 봐야 된다, 안 봐야 된다? 그래야 법을 지킬 거 아니에요. 근데 손해보는 게 없으면 법을 지킬 이유가 없죠. 자, 얼마나 손해봤을까요?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둔 것은 병의 땅이 지금은 3억이라도 차후에 30억까지 뛸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친구한테까지 관리를 해서 맡긴 한 거예요. 자기는 할 수가 없어. 자기는 공무원이니까. 감사가 오면 걸리니까. 자기는 도시계획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3억짜리가 30억이 실제로 됐는데 30억이 된 땅은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자기 돈 3억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손해봤다, 안 봤다? 그럼 그 꼴 보기 싫으면 네가 사서 네 이름으로 등기하라. 왜 남의 이름으로 해놨어? 이 꼴을 보고 있냐. 자, 그 다음 병이 1억짜리 돌산을 사준단 말이에요. 좋다고 팔았거든. 1억에 내놔도 안 팔리는 게 3억 준다니까. 그런데 팔고 나서 보니까 땅값이 자꾸 뛰죠. 배 아프다, 안 아프다? 그럼 나중에 물주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면 갑을 찾아가서 미안한데 내가 처음부터 악이었다. 악이면 물건 변동이 무효라더라. 그럼 소유권이 내한테 있다더라. 법상. 그럼 나는 돌려받아야 되겠다. 3억은 줄게. 그래서 3억 돌려주고 토지 돌려받았어. 딴 데 27억에 팔면 되죠. 그럼 이득은 누가 받다? 그럼 그 꼴도 보기 싫으면 네가 사서 네 이름으로 등기하랍니다. 왜 남한테 이름을 바꿔놔가지고 이 꼴 저 꼴을 다 보고 앉아있냐 이게 계약맹신탁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건 어떨까요? 3억짜리가 30억이 됐으면 땅 줄 필요 있다, 없다? 그런데 스스로 자의로 반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스스로 반환해서 갑한테 등기를 넘겨주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건 또 가능하거든요. 그 말은 3억짜리가 30억이 됐는데도 욕심을 내지 않는 그런 친구가 두고 있으면 복받아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면 악당도 할만하다는 거죠. 그 말이 또 그 말이나 뭐. 자, 이렇게 계약명의신탁은 이어졌단 말이에요. 자, 이때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등기는 앞으로 넘어와 있죠. 이 땅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다? 몰라. 이 땅을 밭을 가는 것은 계속 팔고도 병이 가는지 을이 가는지 갑이 가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 근데 만약에 갑이 갈고 있다면 등기는 을한테 넘겨놓고 점유는 지가 하고 있죠. 그런데 땅 달라고 하니까 등기도 안 해줘. 그럼 갑이 어쩔 수 없이 내 돈 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갑이 을한테 내 돈 받기 전까지는 나는 이 땅에서 못 나간다고 유치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예? 자, 이거 부동산 매수 자금이다, 아니다? 지난주에 뭐라고 하던가요? 매매 대금 넣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유치권은 가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죠. 매매 대금은 유치권 없다고 이야기했죠. 유치권이 있다, 없다? 그럼 그렇게 오면 되지 뭐. 이렇게. 이게 계약명의신탁 답니다. 자, 하는 게 또. 자, 이번에는 갑이 계약했단 말이에요. 신탁자가 병하고 계약하고, 병이 등기소에는 저하고 언제 가실 겁니까 하니까, 등기는 내하고 할 게 아니고 등기는 약속이 돼 있으니까 을한테 넘겨주라,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럼 계약은 신탁자하고 했는데 등기는 이렇게 넘어가게 생겼죠. 맞죠? 그럼 이 명의신탁은 무효고, 요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이 계약은 유효죠. 등기는 넘어갔죠, 이쪽으로. 자, 문제는 우리 법은 물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몰랐다에 따라 나눠지고 있죠. 근데 누가 계약했나요? 병이 누가 계약했죠? 갑하고 계약했잖아요. 등기만 을한테 넘겼지. 그럼 물주하고 직접 계약을 하고 등기는 계약은 갑하고 하고 등기는 을한테 해줘야 된다면 병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얘는 바지고 뒤에 물주하고 직접 계약했다는 걸 안다, 모른다? 그럼 선의는 있을 수가 없지. 항상 악이죠. 그럼 우리는 이것만 생각하면 될 뿐이죠. 이 한 줄만 생각하면 되잖아.
아까는 바지 사장하고 계약했으니까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지만 이제는 물주하고 직접 계약하고 등기만 을한테 가서 해줘야 되니까 악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건 원래 갑은 을한테 맡겨놓고 싶으면 병한테 사가지고 지한테로 등기 왔다가 을한테 맡겨야 되죠. 그럼 등기를 몇 번 해야 되나요? 원래는 2번 해야 되죠. 을한테 맡기려면. 근데 지금은 한 번만 했죠. 생략됐다 안 됐다. 그래서 이걸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명의신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삼자간 명의신탁이 되든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되든 큰 테마는 같다 다르다? 같죠? 다만 이쪽은 악의만 생각하면 되고 계약 명의신탁은 선의 악의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죠. 그 차이밖에 없는 게 한 개 더. 자, 갑과 병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그럼 계약이 유효면 갑은 병한테 등기 넘기라고 할 수는 있죠. 갑이 을한테는 등기 넘기라고 못해. 그래도 병한테는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등기는 을한테 돼 있잖아요. 그럼 병은 을한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악이니까 소유자가 병이니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그 권리를 갑이 대위할 수 있다 없다? 왜요? 그 대위는 할 수 있다 끝이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이게 계약 명의신탁의 종착역인데, 자, 이 모든 명의신탁을 풀기 위해서는 그럼 우리는 시험에 갑을병이 나오면 계약 명의신탁으로 이해가 되면 병의 선의 악의에 따라 나누어져야 되죠. 근데 삼자간 명의신탁으로 되면 병의 악의만 생각하면 되죠. 그럼 제일 먼저 우리는 내가 풀고 있는 명의신탁이 계약 명의신탁인지 삼자간 명의신탁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겁니까? 여러분, 삼자간 명의신탁으로 느껴져야 이쪽으로 보낼 거고 계약 명의신탁으로 느껴지면 이쪽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구별한다? 자, 계약 명의신탁에서는 갑이 했다, 을이 했다? 을. 갑은 집에서 숨고. 자, 삼자간 명의신탁에서는 누가 했다? 갑. 자, 이거 하나만 딱 보고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찾는 겁니다.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그래 놓고 일단 딱 하나 찾아지면 다른 생각 없이 그거 하나만 딱 생각합니다. 이렇게 찾는 거로. 그래서 어느 쪽인지 먼저 기준만 잡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한 개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답니다. 자, 644페이지. 삼자간 명의신탁 있나요? 중간 생략형 명의신탁이 있죠. 자, 밑에 1번, 2번에 1번. 갑과 을과의 법률 관계. 갑은 을한테 명의신탁이 무효니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등기는 갑이 을한테는 등기 청구 못하죠. 부당이득으로 돈 달라고 할 수는 있어도 부당이득으로 땅 달라고 할 수는 없죠. 자, 2번. 다만 수탁자 을이 임의로 신탁자 갑 앞으로 등기를 해주면 자의로 반환하는 것은 가능합니까? 그 다음 밑에 2번. 수탁자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자 봐요. 이 삼자간 명의신탁이라고 느껴지면 병은 선의일 리가 없으니까 항상 악이죠. 악이면 물권 변동이 무효죠. 그럼 등기는 무효죠. 그럼 소유권은 항상 병한테 있죠. 이렇게. 그럼 신탁자 을 명의의 등기는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는 을한테 돼 있어도 부동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병한테 있죠. 그래서 매도인 병은 명의순탁자 을에게 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고 갑과 병의 계약은 유효니까 결국 갑은 병을 대위해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그게 이거. 어찌됐든가 수탁자 을로부터 이어받은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되나요? 그게 제3자고. 자, 이제 계약 명의신탁 있죠. 자, 밑에 2번. 자, 어쨌든 수탁자가 제3자한테 처분하면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합니까? 네, 끝. 뒤로 넘어갑니다. 자, 명의신탁은 무효다 무효다? 명의신탁은 100% 무효죠. 자, 종중 배우자가 아니라면 무효.
자, 그 다음에 2번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 가지고 복잡한데 647페이지로 바로 가면 실명법 시행 이전은 벌써 25년이 지났는데 그건 이제 22년 지났으니까 관심 없고, 자, 부당이득은 땅이다 돈이다? 내 돈 달라고 해야 되죠. 그래서 매수자금 끝. 자, 그래서 이번에 1번 넷째 줄 수탁자 을이 부당이득한 것은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기해서 갑으로부터 받은 매수자금이다. 있습니까? 자, 3번도 넘기고 뒤로 갑니다. 뒤에 다 했네요. 자, 이렇게 명의신탁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이제 653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번에 2013년 10월 26일 날 갑은 친구 을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그 후 갑은 병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병에게 부탁해서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했고 X토지는 현재 갑이 점유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갑이 을과 명의신탁을 했죠. 근데 토지를 사러 간 자는 갑이다 을이다? 그럼 갑이죠. 그럼 계약 명의신탁이다 삼자간 명의신탁이다? 자, 삼자간 명의신탁이면 소유자가 누구다? 물권 변동 무효니까 소유자가 병이죠. 자, 이것만 딱 알면, 자, 1번 을은 갑에게 X토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O입니까 X입니까? 당연히 O. 잘 모르겠죠? 뒤로 넘어갑니다. 2번. 자, 갑은 병에게, 갑과 병의 계약은 유효다 무효다? 갑과 병의 계약은 유효니까 갑은 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나요? 2번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소유자 지금 병이죠? 그럼 병은 을한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죠? 3번도 틀렸고, 4번 갑은 을한테 어떤 형태로든 땅 달라고 해서는 안 되죠? 등기 청구할 수 없죠? 4번도 틀렸고, 5번. 자,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유치권 안 옵니다. 자, 답 1번 있죠? 근데 1번에 해설도 조금 이상합니다. 자, 해설이 이상해서 해설 보지 마세요. 소유자 누구다? 그럼 을은 소유자가 아닙니까? 근데 을이 뭔 재주로 갑한테 내 땅 달라고 해? 소유자가 지금 병이라며요. 그럼 내 땅 달라고 하는 자는 병이 돼야 되지, 소유자도 아닌 을이 내 땅인데 하면서 달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1번이 맞는 거라고. 그렇게 풀면 돼. 제일 간단하게. 뭔 해설은 뭔 소린지를 모르겠어. 자, 3번. 사실 해설도 없었고 1번 해설은 안 적혀 있습니다. 자, 3번. 갑은 을 소유의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하나 세금 문제 등을 이유로 그 부동산 소유권 등기를 병의 명의로 해두고자 한다. 자, 법률관계 1, 2. 이것도 머리 아파 죽겠는데 갑을병이 바뀌게 생겼죠. 자, 1.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을의 양해를 얻어 그 명의만을 병으로 해둔 경우. 바꿔보죠. 일단 이거 하나 바뀌는 게 우리 미칩니다. 을병 바뀌었죠 지금. 이렇게 을과 병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다 바뀌거든. 바뀔 수밖에 없죠. 잘해야 됩니다. 엄청 헷갈려요. 자, 일단 법률관계 1은 갑이 을과 계약했나요? 그럼 부동산 소유자인 을하고 갑이 직접 계약했죠? 삼자간이다, 계약 명의신탁이다? 삼자간 명의신탁이면 이제 머릿속에 이 을은 선의일 수는 없고 악이죠? 그럼 물권 변동이 유효다 무효다? 그럼 소유자 누구다? 여전히 을. 되죠? 자, 봅니다. 그럼 1. 을은 여전히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갖고 있다. 맞습니까? 예, 맞고. 자, 갑과 을의 계약은 유효입니까? 그럼 갑은 을에 대해서는 등기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또, 자, 병이 갑 명의로 이전 등기를 경유해 준 경우, 그럼 병이 자의로 반환했죠. 스스로 반환해 주면 갑 명의의 등기는 유효입니까? 맞고. 자, 법률관계 2. 갑이 병에게 매수 자금을 건네 병이 을과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바지가 직접 계약하러 갔죠. 이건 계약명의 신탁이죠. 그럼 을이 선의하기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이제 4번 통과 길었어. 자, 5번 한 줄짜리 보다가 세 줄짜리 보고 있는데 통과시킬 생각이 드나요, 안 드나요? 드는데 왜 안 통과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통과를 해야지 왜 그 4번을 읽고 있냐면, 내 말은 그런 게 쌓여가지고 시간인데. 자, 5번 을이 선의인 경우라면 소유자는 누구다? 을이 소유자인 경우라면, 을이 선의인 경우라면 소유자는 병이죠. 그럼 갑은 병에 대해서 내 돈 달라고 할 수는 있어도 내 돈 갖고 샀으니 소유권을 달라고 할 수는 없죠. 5번 틀렸죠. 5번 정도의 답은 보이나요? 그럼 4번을 안 봤어야지. 세 줄짜리. 자, 그래서 답 5번. 4번 을이 악의인 경우에는 병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죠. 을이 악이라면 소유자는 을이죠. 그렇지만 그 병으로부터 이어받은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나요? 그럼 그 정을 상대로는 땅 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죠, 지금? 그 말이죠. 4번 맞죠? 4번 갑 종중이 자신의 토지를 적법하게 종은 을에게 명의신탁을 했습니다. 자, 1. 을이 평온공연하게 10년간 토지를 점유해 본들 갑과 을 사이에서는 신탁자가 소유자니까 타주점유라서 시효취득할 수 없죠. 2. 제3자가 토지를 불법 점유하면 갑은 제3자가 볼 때 소유자는 을이니까 갑은 을을 대위하지 않고서는 직접은 못하죠. 틀렸고. 3. 갑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에 기해서 을에게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유자는 갑인데 등기는 을한테 돼 있으면 실체관계와 등기가 불일치할 때 하는 등기청구권은 물권이죠. 물권은 소멸시효에 안 걸리죠. 답 3번. 자, 을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해서 이전하면 제3자, 수탁자하고 계약한 자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나요? 근데 악이라면 소유권 취득 못한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자, 5번. 자, 을은 수탁자는 건물 지어본들 관습상 법정의 상권 없다고 했죠. 이렇게 기출문제. 자, 그럼 이제 한 개만 정리하면, 그럼 양자간 명의 신탁하고 계약 명의 신탁이나 삼자간 명의 신탁이 있죠. 요 두 개는 누가 계약했나 갖고 구별했죠. 그럼 이거하고 요건 어떻게 구별할래요? 우리 4번 문제는 양자간 명의 신탁이잖아요. 종중 배우자만 하면 안 되고 그냥. 자, 양자간 명의 신탁에서는 신탁자 명의로 등기가 있다가 넘긴 거 맞나요? 그래서 등기부 등본을 보면 전 소유자가 보인다, 안 보인다? 보여. 근데 계약 명의 신탁이나 삼자간 명의 신탁은 신탁자는 한 번도 등기한 적이 없어. 등기는 병에서 을로 왔다 갔다 했지. 갑은 처음부터 제 앞으로 등기된 적이 없죠. 완벽하게 가려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차이라. 자, 명의 신탁은 이렇게 해서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한 문제가 끝나요. 하나만 더 알아보면 650페이지에 상호 명의 신탁이라고 있나요? 자, 요거는 이렇게. 자, 하나 더. 자, 종중이나 배우자는 명의 신탁이 원래는 무효가 돼야 되는데 명의 신탁이 종중 배우자 간에서는 유효입니까? 나중에 조세 포탈의 목적이 들키면 처벌은 받을 수 있다, 없다? 그럼 무효가 돼야 될 명의 신탁을 종중 배우자는 유효로 취급해 주죠. 그렇지만 나중에 세금 떼먹으려고 작정하고 했으면 처벌은 받죠. 그 말은
실명법이 적용되는 거다 안 되는 거다? 적용되니까 처벌받는 거잖아요. 대신에 적용은 되지만 무효가 아니고 유효가 되니까 특혜를 받고 있는 거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종중 배우자 간 명의신탁은 실명법 적용 제외다, 실명법 적용 특례다. 특례를 받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적용은 되는데 특혜를 받고 있어. 무효가 돼야 될 게 유효가 돼버렸으니까. 그런데 이건 어떨까요? 자, 갑을병 세 사람이 A한테서 땅을 샀는데 서로 모르는 사람이고 서로 원하는 땅도 달라요. 갑은 여기 갖고 싶고 병은 여기 갖고 싶은 거예요. 그럼 분할하면 되나요? 각자 모르는 사람이고 A 땅 분할하면 되죠. 그런데 분할이 안 돼. 이게 도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주거지역이란 말이에요. 대지란 말이에요. 그럼 건축법에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이 있다. 그래서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은 얼마? 예? 110으로 올랐나요? 110이 60. 기가 제가 지금. 자, 그래서 60제곱미터 이하로는 분할 안 되죠. 그러니까 50으로는 분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을병은 분할을 안 받아주니까 분할을 못하고 외관상은 전체의 3분의 1씩 가진 것처럼 공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부적으로는 자기들께 지정되어 있다 없다. 내부적으로는 갑은 나머지 땅에 관심도 없죠. 그럼 자기들끼리 합의를 해서 내 땅에 들어오지 마라. 니도. 이런 식으로 다 합의는 되어 있는데 외관상 볼 때는 전체의 3분의 1 소유자처럼 보이나요? 그럼 등기하고 실제 소유권하고 일치한다, 불일치한다? 불일치하죠. 등기는 전체의 3분의 1로 되어 있고 실제로는 이 땅이잖아요. 전체가 아니고. 불일치하죠? 처벌할까요? 아까 불일치하면 처벌하라면서요? 그럼 이건 불일치하더라도 허용돼야 되죠. 그럼 허용되려면 실명법 들어오면 된다 안 된다? 실명법 들어가면 처벌받죠? 실명법 적용 제외. 특례가 아니고. 그럼 이런 갑을병은 실제로 내 땅은 이거밖에 없다. 남들 눈에 전체의 3분의 1 소유자로 보이는 건 어쩔 수 없다. 그럼 나는 내 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남들이 소유자로 읽어주는 것은 관리하는 것에 불과하지 나는 소유할 생각은 없다. 갑도 을도 병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상호간에? 그럼 상호간에 자기 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명의만 받아서 관리한다고 생각하지 소유할 생각이 없죠. 그래서 상호 명의신탁. 다시 말하면 내부적으로는 구분 소유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근데 외관상은 공유다 아니다.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 이렇게 본다. 같은 말입니다. 자, 상호 명의신탁은 실명법 적용 특례다 제외다. 그거 하나만 일단. 자, 쉬었다가 가담법 보러 갑니다.